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 주간 투자 전략 5월 두 번째 주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비가 조금씩 계속 오고 있고, 예, 좀 안개비네요. 예, 이런 쪽에서 공부는 하시죠. 예, 공부하시고, 예, 또 다음 주 어떻게 또 진행될지 시장 흐름들 또 이제 종목 장세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마감한 거 보다 보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좀 세게 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그러니까 특히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5,700선 이상으로 가야 될 텐데 멈추네요. 예, 그래서 혹시나 좀 기대했던 게 지금 저 관세 관련된 쪽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영국과는 해결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분은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영국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동안 미국과는 무역 그 영국이 적자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여파가 없는데 그 합의 봤다고 뭐 크게 떠들 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중국하고 이제 합의를 실무 합의가 들어가는데 일단 80%로 낮추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시장의 반응이 떨떠름합니다. 아니 145%나 80%나 그게 무슨 차이인데 104 그러니까 나 이제 너 10대 때릴 거야. 준비하고 있어. 근데 잠깐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그냥 7대 때리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게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단 보편 관세라고 하는 10% 이거는 지금 이번에 관세 합의에서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미니멈으로 보고 있고 이만큼을 얼마큼 낮추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50%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50% 밑으로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왕이면은 한 2, 30%대로까지 들어오서 거기서부터 뭔가 변화가 들어가는 거. 이게 맞는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너무 시작부터 세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별 감흥도 없고 숫자에 대해서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의 반응들도 뭐 반 깎아줬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은 좀 시큰둥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 보게 되면은 강하다고 그랬으면 오늘 그러니까 어제 시작 강하게 나오길래 좀 이제 반응이 나오나 싶었더니 아니네요. 그게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들은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전고점 넘어가서 돌파하는데 부담스럽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 제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지난번 고가 때 S&P 기준으로 5,700대 그러면은 또 박스권 요 자리 55일선 요 자리 또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똑같죠. 지금 18,000 위쪽을 강하게 안착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기준으로 볼게요. 3일선 17,700 그리고 또 17,400 여기까지는 그냥 못 가면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직전 고점 때 돌파해서 나오는 게 약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3일 3짜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김민 3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 보게 되면 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쯤에서 이렇게 턴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못 가면 밀립니다.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편하게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박스권이고 박스권 쪽에서 가느냐 마느냐 이걸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 관련된 내용들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쪽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상승했는데 그래도 80% 관세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들이 시큰둥하다 이건 말씀을 드렸었고 게다가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준 부의장이죠. 이분이 지금 얘기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다들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해서 어떤 여파가 나올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요. 어떻게 진행될지. 근데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는 게 컨테이너선. 이게 지금 벌써 중국에서 들어오는 왕래가 거의 60%가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절반은 취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60%만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관세 딱 나오고 그 전에 급하게 선주문 몰렸다가 그 뒤부터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과거 대비해서 60%만 유입이 되고 있다. 그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미국 입장으로는 미국이 그러면은 중국산이나 그동안에 관세 때문에 약간 다변화된 그리고 또 공급 쪽을 다변화시켜 가지고 중국이 안 되게 되면 나머지 쪽에서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상품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아닙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뻥뻥 질러만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물 경제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문해서 선적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배로 들어온다 그러면 적어도 뭐 한 달 반 정도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4월 초에 이제 뻥 질렀었죠. 그러면은 5월 중반에서 6월 달, 그러니까 즉
6월달 정도쯤 가게 되면은 사태가 좀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소비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일단 할 게 없고 그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거기다 그러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근데 가격을 올리거나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불확실성이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로감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을 더 올린다. 그러면 소비 절벽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유 이렇게 올라갔어 안 사고 말지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비의 기업 입장에서 Q는 완전히 꺾여 버립니다. 그럴 가능성에서 P를 올린다고 해서 지금 가격 저항이 높은 상황들인데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당연히 그러면 Q는 완전히 절벽이 나오죠. 그러면 P에 올린 거에 거의 그 P와 Q가 다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은 P 올린다고 해서 Q가 급락한다. 그러면 실적은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는 게 이분이 지금 시장에서 그럴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거를 처음으로 지금 얘기하신 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연준 위원과 그리고 또 연준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지금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트럼프 너는 아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도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가는 길을 가네요. 관세는 아름다운 것 이래놓고 이제 약간 베센트가 전적으로 신뢰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나서게 되면은 자꾸 시장이 이상하게 나가다 보니까 네가 악역할 그리고 네가 역할을 다 해라라는 쪽으로 뒤로 살짝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뒤로서는 또 이제 계속 그 X에서 여러 가지 또 얘기만 날릴 거고 또 트윗만 날릴 거고 그런 쪽에서 불안합니다.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나왔다라는 쪽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강력하고 상승이 탄력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일단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그만큼 시장의 좀 걱정도 여전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온다. 그게 지금 미국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변화들 일단 달러 볼까요? 달러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건 말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지금 일단 달러가 지금 지난번에 약한 2020 이게 그 2000 달러 인덱스가 지난번에 100대가 이탈했었을 때까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작년 9월 달 정도 부분까지 다시 이제 밑으로 밀린 거죠. 그러다가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해서 약간 미국에 대한 분위기 돌아가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 100대 그리고 또 100.6 그러니까 약간 100일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 저항대가 이제 갭이 나온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100에서 100일 여기가 이제 저항대로 자리 잡는데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반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올 100일대 이상으로 딱 전환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00대도 중요하지만요. 100대 안착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과거에 보였던 미국의 신뢰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러는 경제나 문화나 아니면 모든 그러니까 이런 통화는 모든 것을 다 표시하는 한국가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는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도 그렇고 어떤 글로벌 참여자들이 보는 상황들이 그러면 그만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힘들다. 100대 100일대까지 돌아가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려면 달러는 약세 기조가 갔다가 왔다가 뭐 크게 안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달러는 제 가치를 차지하는 건 어렵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달러는 그런 변화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그거 한번 볼까요? 엔화 볼까요? 이건 뭐죠? 이상하게 뜨네요. 엔화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엔화는 자리가 엔화 강세로 가서 140대 무너지나 싶었는데 그래서 시장에 자정작용은 있네요. 그래서 140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시 돌아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부담감은 그렇게 또 크게 나오진 않는 상황들이죠. 네. 원화도 보겠습니다. 원화도 생각보다 일단 그 빠르게 또 이탈은 안 하네요. 원화 강세가 가진 않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400원대 밑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좀 올라도 지금 제 1,420원대 못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1,400원대 밑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 물론 한국은행 총재도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는 원화 강세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일반적이지 않은 쪽으로 여전히 그 가파르게 진행된 건 이거는 좀 이상적인 부분들이고 그래도 좀 다시 자리 찾을 거 할 것이다라고 보긴 하지만 지금 기조상으로 한국은 뭐 체력도 그렇고 게다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파도 아직 강하지는 않지만 기대감이 좀 있다. 그리고 또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400원대 위쪽이 일단 저항으로 자리 잡는 모습들로 나올 것 같습니다. 1,420원 그러면 밑으로 워낙 강세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나오는 모멘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꼭 체크해야 될 게 내수 쪽, 내수에 대한 기반들. 그래서 저희가 한때쯤 요거 관련된 쪽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렸었지만, 근데 그때 뭐 그렇다고 유통주, 뭐 롯데쇼핑 그리고 또 뭐 이마트 이런 종목들 사기가 좀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추세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간 게 뭐 현대건설, 증권주 뭐 이런 쪽들은 그래도 언급을 드리면서 내수를 발맞춰 가자라는 쪽들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전력 그리고 또 그전에 잠깐 언급은 드렸었습니다. KTNG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내수가 보강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슬슬 다가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따 관심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로 내수 관련된 쪽에서 이런 건 한번 넣어봐야겠다. 라는 쪽에서 조금 올랐지만 그것도 한번 좀 매매로 한번 연결시켜도 되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에 대한 기조들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금리도 생각보다 미국이 안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보여주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미국 금리 관련된 쪽들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딱 그거 같아요. 일단 어, 안정적인 모습대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유 그래 그러면 미국 국채에도 수요가 좀 들어와서 사고 그리고 또 가격도 금리가 안정되고 하는 기조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지금은 발행 물량들이 보니까 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발행 물량들이 10년물짜리 2년물부터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뭐 크진 않지만 근데 그리고 또 그거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안정을 못 받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 쪽에서 여차하게 되면 또 경기 위축 신호가 나오는데 금리가 막 올라간다? 이것도 조금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 올라가고 경기 위축 신호가 나온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는 안 좋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크다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아직 주축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지금 실질 금리가 미국 경기가 안 좋은데 그냥 계속 올라갈까요? 이거는 또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언제나 반락이 될 거고 그러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 경기에 대한 위축이 나오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써야겠다. 연준이 그때 출동을 하겠죠. 그런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금리는 안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점 들어가게 되면 빠질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는 지금 다시 4.4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가다가 밀렸다가 또 돌아오죠. 근데 고점이 지난번에가 한 4.5대였고 그러니까 고점이 일단은 좀 낮아진다는 관점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제 생각이고 역시나 또 물가 상승 요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C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거예요. 5월 14일인가 15일인가 그때 발표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물가 신경을 쓸 거고 고용도 계속 신경을 쓸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금리가 한번 탁 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를 금리가 계속해서 뭐 4.6, 4.7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기조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때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채권 투자 관련된 ETF 있죠? 그것도 한때는 뭐 이제 커버드 콜 관련된 쪽 그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거 혹시나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현금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네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는 요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 3 미국 저기 나오죠. 미국 코덱스 네. 미국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깃 커버드 콜 이름이 길어가지고 맨날 헷갈려요. 근데 요거 한때는 요 정도까지 또한 9,000원대 이상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고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그렇다고 지난번 이 8,500원 여기를 뭐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만약에 또 내려온다 그러면 요 정도쯤에선 또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요게 만약에 또 한번 이게 보니까 12일인가 13일인가 그게 기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2일인가 이때가 되면은 또 이제 1% 배당 분담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당금이 0.99% 지금까지 나왔었는데 그럼 이제 1% 정도 주고 그러면 가격이 조정됩니다. 그러면 약간 하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격이 자체가 변화가 없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거 반영돼서 빠지는 거 맞는데
그 1%가 배당금을 줬다고 해서 이게 1% 하락하는 모습들은 아닐 겁니다. 한 0.8% 정도 하락했다가 오늘 금리에 따라서 민감하게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좋은 거는 금리가 꾸준히 안정돼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언젠가 또 위쪽으로 탁 턴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1%씩 몇 번 받아놓고 이게 딱 턴한 거 확인되고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배당금은 받고 가격은 다시 원위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다가 이제 밀리면은 뭐 들어가는 건 맞긴 맞겠는데 이런 자리들 지금 뭐 한 9,000원대 이상으로 들어가서 자리가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금 받고 그 이상으로 이제 시세 차익 나왔다. 근데 현금 오래 갖고 가긴 좀 그렇다. 근데 현금 좀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들어갔던 자금들이 뭐 짧은 순간 안에 뭐 2, 3%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건 뭐 나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한번 대응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금리의 방향과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는 뭐 그냥 거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냥 좀 정체되어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 열심히 하느라고 저희가 뭐 비트코인을 그냥 보유만 하자 아직 그렇게 크게 밀리면 산다라는 쪽이지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아파 9만 달러대 부근에서 한번 쭉 들어왔고 그래서 멈칫하다가 또 한번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일단 지금 뭐 추세적으로는 그때 한번 밴드를 통해서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계신지 또 지난번 저희가 처음부터 올라오면서 막 여러 가지 매매도 했었는데 그때만큼 여유가 있으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줄여놓고 거의 뭐 기본 관점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 목표 비중은 한 5%대 총 자산에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게 요거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5%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냥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추세 저항 나오고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강한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10만 달러, 10만 3천 달러 때 들어와 있는데 혹시나 10만 달러 때 초반이나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10만 달러가 좀 무너지거나 한번 그 정도쯤 되게 되면은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5%대 이상까지는 좀 채워볼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살짝 밀돌린다? 이거는 신고가 나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분위기 보다 보니까. 왜냐면은 딱 그렇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된 입장 쪽에서 큰 변화가 없고 지금은 뭐 이쪽을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뒤에 보다 보니까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든가 또 밑에 이제 뒤에 있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업하는 뒤쪽에서 움직이는 약간 비호 세력들은 거의 쪽에다 세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더리움 가지고 뭐 얘기했었는데 다른 거보다 제가 뭐 이더리움이나 뭐 기타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거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트코인만 보세요. 이게 가장 지금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쭉 올라서 신고가 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알트코인 또 쫙 움직여요. 그런 경향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혹시나 남는 현금 가지고 조금 어떤 계좌에 좀 있는 거 그 지갑에 있는 거 가지고 좀 활용을 한다.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일단 주축은 비트코인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자라는 쪽에서 지금 10만 달러대 초반이나 그 밑에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늘리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이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눌리면 대응을 하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좀 신경을 쓸게요. 신경을 쓰는데 밀릴 때 사자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번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상승의 이제 이번에 저점치 이게 76,000달러거든요. 이거 만약에 그대로 가서 지금까지 나온 그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간다.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는 게 약 한 2배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는 게 한 15만 달러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는 게 이제 목표치죠 지금요. 그러니까 항상 조정 나왔던 거에 거기서 나온 저점대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그렇게도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누릴 때 조금 관심 가져보자. 근데 그렇다고 제가 비중을 확 늘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저희 주축 계좌로 만들고 거기다가 비중을 뭐 3, 40%확 늘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대에서 만일 간다고 하더라도 10%대 밑으로.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내용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 구성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65, 35, 5 이 정도쯤 됐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제가 줄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과 제 포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가장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미국이 계속 줄인다. 그래서 20%대 초반이나 이번에 손해 본 거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랑 상승한 거랑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제가 빠져나오는 방법 지난 2부 때 말씀을 드렸죠. 영상에서. 그래서 올라간 거 줄이고 하락한 거 못 올라온 것까지 해가지고 상쇄시켜가지고 거의 큰 손해 없게 줄인다. 이런 관점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